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조교수로 있는 김할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연구는요. 제목이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흡연자의 관여 인식이 금연행동 의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입니다. 지금 코로나19에서 흡연자들이 더 취약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흡연자들을 상대로 금연 캠페인을 좀 기획을 잘 해보자는 취지로 연구를 좀 마련을 하게 되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연구는 올해 그 봄에 광고 연구를 통해서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제가 참여를 했고 그 오아름 씨가 이제 숙대 홍보광고학과 박사과정 학생인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그 금연지원센터에서 모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함께 작업을 해서 연구를 한 거고, 데이터는 이제 작년에 모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초록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부제를 보시면은 공포감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된 매개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최종 연구 모형에서 종속변이는 금연 행동 의도, 이렇게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금연 행동 의도를 최종 종속변이로 해서 거기에 어떤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제에 나와 있는 공포감과 자기 효능감 혹은 자아 효능감이 좀 그 매개 변인으로서 작용을 한 거를 검증한 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제기 부분은 이제 뭐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는 주로 폐를 공격하는 감염병이고, 또 흡연은 폐 기능을 직접적으로 손상을 시키죠. 그래서 신체가 바이러스와 다른 질병들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심혈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더 악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지금 만연해 있는 이 상황에서 흡연자가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더 위험하다는 거는 다 아실 겁니다. 따라서 2020년 작년 7월 1일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가 흡연자에게 더 위험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고,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 혹은 사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지금 집행되는 캠페인들을 보시면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흡연 위험함을 계속 알리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WHO에서는 5월에 담배 사용이 코로나19에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즉각적으로 흡연을 중단해야 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이제 한국에서 뭐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금연 캠페인을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문제는 작년 1,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담배 소비가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5.6%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보건소라든지 금연 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래 대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이후로 제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 인력들이 코로나19 쪽에 투입이 되면서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거의 다른 기능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대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이 금연 캠페인을 할 수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갔죠. 뉴스를 비롯한 많은 정보들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고 사람들이 그걸 접하고 있는데, 흡연자들에게 그런 관련 정보를 노출시켰을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금연 행동에 이르게끔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 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흡연자가 고위험군에 속하게 된다는 정보를 접했을 때 흡연자들이 어떠한 인지적 감정적 반응을 거쳐서 금연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부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이슈 관여도와
이제 선행 변이는 이슈 관여도가 되는 거고, 종속 변이니 금연 행동 의도인데, 요 사이에 공포감과 자기 효능감이 인지적 혹은 감정적 반응으로서 이제 투입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선행 연구들을 좀 살펴보았을 때, 뭐 코로나19와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들이고, 이슈 관여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가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슈 관여도가 높아지면 더 이제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해당 정보를 폭넓고 깊이 있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즉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이제 ELM에서 정교화 가능성 모델에서 제시한 인지 처리인 중심경로와 주변경로가 관여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자가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사를 읽을 경우에 인지적 처리가 주로 주변 경로보다는 중심 경로, 즉 체계적 경로를 통해서 체계적 정보 처리를 거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동 변화에 강력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걸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현재 코로나19 정보에 대한 이슈 관여도가 전 국민에게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흡연자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으로 흡연이 꼽혀왔기 때문에 이슈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이 관련된 이제 보도 기사들을 읽으면 그 인지 반응이 중심 경로를 통해 처리되고 태도와 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슈 관여도를 처음 선행 변인으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그 밖에 매개 변인으로 이제 공포감과 자아 효능감, 혹은 자기 효능감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공포는 개인이 심각한 위협을 인식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생리적 차원의 내적 감정 반응입니다. 그래서 공포감을 활용한 그 설득 커뮤니케이션에서 공포를 활용해서 공포감이라는 정서적 반응, 감정적 반응을 활용을 해서 연구 모델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이제 공포감이 많이 활용이 됩니다. 금연 캠페인에서는 공포 소구 전략이 널리 사용이 되었죠. 많은 그 연구들이 그 캠페인들이 그 흡연으로 인한 결과가 이제 참혹해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것들을 이제 공포 속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죠. 그래서 공포감을 이제 정서적 반응으로 했는데 이 기사에 노출시킬 때 좀 공포감을 일으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실험 연구를 한 건데 또한 이제 사회학습 이론에서 출발한 자아 효능감 혹은 자기 효능감은 특정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요구되는 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건강 신념 모델이나 보호 동기 이론, 뭐 확장된 병행 과정 모델, 그러니까 사회학습 이론뿐만 아니라 이런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모델이나 이론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공포감을 느끼고 이게 위험하다고 판단이 들고 부정적 생각을 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제시된 메시지에 따라서 내가 행동을 바꾸거나 뭐 태도를 바꿨을 때 과연 나에게 이득이 될지 판단해서 그렇게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어떤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죠. 근데 그걸 할 능력이 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즉 효능감이 낮은 경우에는 사실 행동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아 효능감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죠.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제 공포감 같은 정서적 반응과 자기 효능감을 이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효능감이 이제 조절 효과가 기존 연구에서 밝혀진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죠. 많이 이제 연구가 축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거를 이제 연구 문제로 제시를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문제는 이제 5개를 제시를 했는데요. 연구 문제 1에서 4까지는 연구 모형 1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슈 관여도를 선행 변인으로 하고 그리고 금연 행동 의도를 종속 변인을 했을 때 공포감과 자기 효능감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감을 매개로 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슈 관여도가 금연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공포감을 거쳤을 때 매개했을 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거쳤을 때 매개했을 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개를 같이 매개했을 때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고, 연구 모형 2는 자기 효능감이 기존 연구에서 많지는 않은데 한두 연구에서 조절된 매개 효과를 이제 살펴본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해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저희들이 그 이슈 관여도와 금연 행동 의도 사이에 매개 효과로서 이제 공포감이 있고, 그 공포감이 금연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칠 때 자기 효능감이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매개 변이로도 활용이 될 수 있지만 조절 변이로도 활용이 되지 않을까. 이걸 좀 검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연구 모형을 통해서 연구 문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연구 방법은 작년 2020년 9월에 일단 이제 성, 연령, 지역별 유의 할당 추출을 통해서 전국 설문조사를 했죠.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고, 흡연자와 비흡연자 5대5로 구성해서 총 2,000명. 그래서 흡연자는 1,000명, 비흡연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설문 문항들을 활용을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제 활용한 질문들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특히 자아효능감, 자기효능감에 대한 변이는 이 흡연자를 대상으로만 설문이 실시가 됐어서 그 흡연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응답을 가지고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성별은 이 1,000명에 대한 성별로 했을 때 남자가 508명, 여성이 492명입니다. 오타인데 492명이었고, 평균 연령은 약 44세였고, 거주 지역은 수도권 518명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비수도권이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응답자들이 그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가한 사람들이 코로나19와 흡연의 관련성에 관한 기사들을 읽고 진행을 하겠는데, 기사를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무작위 할당으로 기사를 이제 기사 1이나 혹은 기사 2에 노출돼서 읽게 시켰습니다. 기사 지금 제시를 해놨는데, 기사 1은 원래 의도했던 거는 기사 1이 더 공포 소구를 더 세게 한 겁니다. 공포 수준이 더 높은 수준으로 했었던 거고, 기사 2가 더 공포 수준이 낮은 정도로 했었던 겁니다. 예비조사를 했었는데 한 150명, 100명인가 150명 정도를 상대로 기사 1과 기사 2를 읽게 한 다음에 공포 수준, 정서적 반응, 그러니까 위협감을 얼마나 느끼는지, 공포를 얼마나 느끼는지를 해봤을 때는 기사 1을 본 사람들이 더 평균값이 높게 나타나서 이거를 그냥 쓰면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100명 조사했을 겁니다. 사전조사를. 근데 본조사를 했을 때는 2,000명으로 우리가 했다고 그랬죠. 근데 흡연자든 비흡연 다 합친 샘플이든 흡연자만 있던 샘플이든 뭐 비흡연자만 있던 샘플이든 관계없이 다 T테스트 검증을 해본 결과 유의미한 종속 변인에 대한 변인 그 평균값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의 공포 수준이 기사 1을 보든 2를 보든 비슷한 수준, 평균적으로는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왜 잘 안 나타났을까? 어찌됐든 간에 기사 2에서도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진 같은 것들은 기사 1에서 더 공포 소구에 맞게 썼고, 기사 내용도 지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기사 1이 더 위험만 뭐 사망이라든지 뭐 위험에 대한 것도 더 강하게 넣었었습니다. 근데 또 안 나온 이유는 일단 코로나19가 만연되면서 작년 이제 9월 조사긴 하지만 9월이면은 8월에 급증한 다음 직후에 있었던 조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사람들의 위험 인식이 높았기 때문에 일단 저런 기사들을 봤을 때 저게 공포감 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이든 1,000명이든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제 샘플이 확대가 되니까 평균값이 그렇게 나온 거고, 사전조사 100명은 이것도 이제 조사회사를 통해서 랜덤으로 해서 이제 살펴본 거긴 한데, 일반인들을 상대로 샘플 사이즈가 적으면 역시 이제 바이어스가 개입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실험을 우리가 했던 거는 공포 소구에 따라서 원래 선행변이는 공포 소구의 고저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슈 관여도라는 선행변인을 찾게 되었던 겁니다. 이제 뒷얘기를 해드리면. 그래서 저런 식으로 했고, 주요 변수는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이슈 관여도는 3가지 문항, 그 다음에 공포감도 3문항, 자기효능감은 5문항, 금연 행동 의도는 3문항을 가지고 측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시면 이게 연구 문제 1에 대한 연구 문제 1부터 4까지가 연구 모형 1이죠. 그래서 매개 효과를 이제 살펴본 겁니다.
경로 분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에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경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다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이슈 관여도가 금연 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외하고 다 유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여기는 안 넣었지만 주요 변인 상관관계에서 이슈 관여도와 금연 행동도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지만 저 모델에 넣고 투입을 해서 경로 모델 분석을 해보면은 그 효과가 직접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표 2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간접 효과, 매개 효과들을 다 살펴봤는데 따로따로 다 살펴봤는데 일단 이슈 관여도에서 공포감을 거쳐서 금연 행동으로 가는 경우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매개 효과가 있었고 다만 이제 이슈 관여도에서 자기 효능감을 거쳐서 금연 행동으로 이어질 때는 그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살짝 벗어났죠. 그리고 이중 매개 효과는 역시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감이 매개 효과 기능을 잘 보여주는 거죠. 저게 왜 그러냐면은 이슈 관여도와 자기 효능감 사이의 그 패스가 좀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저렇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 5번이 이제 조절된 매개 효과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 표를 보시면은 연구 결과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조절된 매개 효과는 저 표에서 m 곱하기 v로 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공포감과 자기 효능감을 m v라 했는데 그게 조절된 매개 효과 회기식 2에서 b 값이 0.04가 나왔고 이게 95% 신뢰 수준에서 유의미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조절된 매개 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이제 인덱스 지수는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을 요약을 하면은 첫 번째, 이슈 관여도는 금연 행동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지만 공포감과 자기 효능감을 매개로 해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거는 흡연과 코로나19 관련성을 다룬 기사를 비롯한 많은 정보가 생산 및 유통되는 와중에서 이런 기사를 접한 흡연자가 바로 금연을 결심하는 건 아니겠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니까. 다만 이제 감정적 반응인 공포감, 그리고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아 효능감, 자기 효능감을 거쳐서 금연 행동에 대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고요. 두 번째, 조절된 매개 효과를 확인을 통해서 공포감이 높아질수록 자기 효능감도 높게 나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담배값 경고 그림에 관한 연구에서도 이게 이제 그 이전 연구에서 조절된 매개 효과가 요 담배값 경고 그림에 대한 연구에서도 나왔거든요. 부정적 감정과 자기 효능감이 조절된 매개 효과가 검증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한 번 더 검증이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부정적 반응, 이제 공포감이 높다고 다가 아니라 이게 이제 자기 효능감을 더 높게 만들어 줘야지 더 효과가 큰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자기 효능감이 증가를 해야지 금연 행동 변화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흡연자로 구성된 실증 데이터를 통해 관여도, 공포감, 자기 효능감이 예방적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의 역할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연구명을 지금 매개 변인으로 넣었고 조절된 매개 변인, 그러니까 조절 효과도 넣었죠. 이게 모두 검증을 했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헬스 커뮤니케이션 연구 같은 경우는 실무적 항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연구 결과를 통해 보건당국이 실행하는 금연 관련 캠페인 및 헬스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는 데서 실무적 함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시를 했는데요.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기사와 정보는 자기 효능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실험에 사용했던 것들이 이제 기사 형태로 나왔었으니까 그런 거고요. 두 번째, 금연 캠페인 메시지 작성이나 캠페인 영상 제작에서 적절한 공포 소고의 사용과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된다.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금연 지원 서비스가 무엇이 있고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들을 홍보를 해줘야지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본 연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기사의 종류를 이제 두 가지를 사용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원래 의도했던 바와 좀 다르게 나타나서 저게 좀 문제가 있었고 이 설문조사 시기도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작년 9월에 2020년 9월에 이제 확진자가 갑자기 급증한 상황에서 저게 이제 일어났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흡연자 반을 상대로 이제 분석 이거는 뭐 한계기도 하면서 어쩔 수 없었던 게 자기효능감이라는 변이의 효과를 좀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더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 광고 연구 올해 봄 128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금연 관련된 이제 금연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